자, 그러면 출발해 주세요. 일단 그동안 커뮤니티 그중에서도 뭐 femco에 집중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이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femco를 제외한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네, 좋죠. 그리고 정보 유통 창구, 그러니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유통 창구에서 어떤 일들이 그동안 벌어져 왔고 방치가 되었는지 그걸 좀 전하면서 언론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보려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이제 자료, 왜냐면 이게 까딱하면 음모론으로 몰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료를 토대로 말씀 하나씩 드리려고 특히나 하는데요. 그 학자분들은 이거 음모론을 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도 또 뚜껑 날라가 집에서 자기 또 유튜브에 막 글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하나씩 보면은 먼저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일단 이 모든 내용은 백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모든 걸 지우고 네, 지우고. 하나씩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글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세 줄 요약이 있었죠. 뭐 복잡한 내용 모르겠고 세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이런 게 이제 문화로 퍼지다 보니까 사회를 바꾸려는 세력들이 당연히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말이 많아지고 많아져야 돼. 허점이 생기는 걸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게 또 펜코수계 같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맞아. 이런 문화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쇼폼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막 세게 지르고 맞아요. 결론부터 그냥 심플하게 뭐 누구 사형하자 이런 얘기만 하면은 맞아. 그게 먹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환경에 있다. 네. 그리고 주로 그들이 파고드는 게 이제 성적 호기심, 그러니까 성인 콘텐츠와 그다음에 유머 그리고 게임. 요걸 토대로 중거 집단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선을 끌고 요걸 계속 그 점유율을 늘려가는 일종의 전 전쟁이나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그래서 시선과 시간 전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혐오는요 한 줄이면 됩니다. 한 줄이면 끝나 그냥.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길고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네들은 요거 봐라 또 혀 길어진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아유 진짜 펜코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사진. femco 이전에 거의 이 커뮤니티계 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DC 인사이드입니다. DC. 여기가 굉장히 오래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일종의 femco에는 포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게시글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고 DC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베스트라는 갤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예전으로 치면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을 이렇게 보면서 사회, 경제, 정치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 세상사를 이제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 뭐 그렇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이제 첫 번째 사진은 그 한 유저가 모든 실시간 베스트 글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내용은 자극적인 혐오 글들로 도배가 돼 있는 거. 세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해외 VPN. 그러니까 IP를 우회해가지고 작성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마치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을 많이 받은 게 실시간 베스트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DC 자체적으로 인위적인 이런 콘텐츠를 노출시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도 이 내용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선가 계속 막혔습니다. 국회에 불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번에는 내란 3겔 그 내란 국면에서 DC 인사이드가 얼마나 심각한 그 해악을 끼쳤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이번 국감 때는 확실하게 이거 대응해야 된다. 그 사이에 또 많은 게 이제 방치가 됐죠. 이게 진짜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뭐 베스트 댓글에 올라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힘에 의해서 이게 그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군요. 네,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가. 그럼 이제 그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그 DC에서 파생된 게 일간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간 베스트 DC에 있다가 일베가 파생된 거예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그랬던 거야. 요 가운데 쪽에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게 일간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일배를 했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배를 한 건 아니고 저 DC 인사이드의 그 오른쪽 상단에 일간 베스트 게시물, 그러니까 웃긴 거라든지 각종 정보가 저기에 따로 추려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게이머들이 다 저걸 봤습니다. 다 똑같이. 그럼 저희가 나가서 뭐 축구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다음 게임 잡기 전에 알탭해서 저걸 계속 보는 거죠. 가랑비 옷 젖듯이 저런데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온 게 일간 베스트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 민주화, 여기 손 모양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베로가 좋아요고요. 민주화가 싫어요입니다. 저런 식으로 민주화 자체를 이제 그 혐오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민주화는 나쁜 것 해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나쁜 의미로 썼다가 날아간 경우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예, 맞습니다. 무서워. 네. 실제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탄압한다는 의미까지도 이어져서 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로도 뭐 유가족분들 대형 참사 유가족분들 조롱한다든지 뭐 이런 거랑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중요한 거 이제 그 네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 fem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뭐죠? 이거 되게 수상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25년 6월 5일자 글인데 요 세 개가 각각 다른 네티즌들이 글을 올린 겁니다. 시간을 보면 9시 38분 39분, 42분 다 다르거든요. 네. 다른 유저가 저렇게 비슷한 시간에 같은 글을 올린 거예요. 딱 그냥 사진만 보시면 같은 캡처 화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심지어 실시간 속보면 속보니까 누가 퍼날랐을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게 25년 2월 8일 기사입니다. 에? 이거를 6월 5일에 저렇게 같은 시간에 다른 유저들이 올린 거예요. 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 여론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신기하다. 네, 이게 다 다른 유저가 저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사실 올린 것도 6월 5일에 의미 있는 기사도 아니고 6월 5일 뉴스도 아니야. 네. 2월달 뉴스를 이거는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조작의 맞습니다. 증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야, 이런 거 잘 잡아내네. 이거는 뭐 누가 잡은 거예요? 이런 거 제보도 많이 오고요. 와. 저희 팀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야. 대선 기간에 24시간 돌았어요. 그래서 야, 왜냐면 이거는 저들이 조작이네. 어떤 식으로까지 치밀하게 움직이냐면 새벽 팀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새벽에 좀 아무래도 글 올라오는 게 적다 보니까 조금만 추천하면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노출시켜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아. 그래서 대선 때도 새벽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팀 24시간 좀 돌았습니다. 그래, 황희도 내 자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야, 이거는 약간 소름이네. 그러니까요. 야, 확실히 세력이 있네. 뭐가 있습니다.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반응들을 인용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조작 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네.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은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여론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쓰기에는요. 네. 굉장히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어떤 그런 여론들을 많이 형성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fem코에서 네. 이준석은 왕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최욱 앵커는 쓰레기던데. 쓰레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그 fem코의 어떤 여론 같은 거 인용을 한다. 이를테면 매불쇼라든가 최욱의 어떤 그런 반응을 인용을 할 때 네. fem코에서 인용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는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커뮤니티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반응을 인용을 할 때는 최소한의 언론사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제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기자 개개인에 따라서 이게 막 줄쭉날쭉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언론사들이 보통 이렇게 기자를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털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닷컴 기자를 따로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만 이제 전담하는 그런 기사를 약간은 그 일종의 약간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 형태로 뽑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기자들이 전담하는 게 요런 글인 요런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최고의 미션은 정확성이 아닙니다. 최대한 빠르게 긁어라. 라고 해서 포털에 전송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공생 비슷하게 되는 거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유저들도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행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작하면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소비가 많이 돼. 그러면 그거를 또 언론이 퍼가. 그렇죠. 그럼 언론이 퍼가면 그걸 갖고 정치인이 인용해. 정치인이 인용하면은 야 이거 정치인도 인용한다고 또 커뮤니티에 달려. 이게 계속 선순환. 이게 그래서 한줌론이라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자지 마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위키도 아시죠? 나무위키. 이것도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항목이랑 이준석 의원의 부정적 항목 한번 직접 검색하셔서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막말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거긴 적어요. 깔끔합니다. 왜냐면 거기 계속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당직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게 그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커뮤니티에 누군가 그냥 조작글을 써도 그게 언론에 실리고 그렇지. 언론이 근거로 가면 그냥 자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었어요. 무한 반복이야. 그 실제로 5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네. 앞서 그 민동기 기자님 말씀처럼 그냥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퍼나르는 겁니다. 아, 그거 엄청 많아요. 엄청 그 사진에. 많죠. 하지만 나중에 뒤늦은 팩트 체크해봤자 이미 저는 이제 전쟁에 비유하는데 새로운 미사일이 또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팩트 체크했고 쟤도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넘어가는 방식이 안 된다. 예. 민주당에도 계속 그 의견을 드렸던 것도 실제로 이 미사일을 맨날 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365일. 그러다 보니까 요 그 서울대 커뮤니티 스노라이프라든지 네. 고려대 고파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많이 거예요. 봤어요. 서울대에서 꼽은 뭐 비판적인 누구누구. 예, 맞아요. 막 조국 전 대표랑 네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이런 네. 분들 엄청 맨날 나오잖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매매한 정황도 있습니다. 저 왼쪽 첫 번째 사진이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뭐예요 왼쪽 사진이? 왼쪽 사진 한마디로 뭐 어디 스노라이프 아이디 삽니다 뭐 이런 거. 오. 그러니까 이게 꼭 바로 이런 식으로 뭐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이어갈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6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그냥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어떤 콘텐츠에 많이 노출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요런 콘텐츠가 엄청 돌아다녔었어요. 김관진 씨가 막 북한에다가 굉장히 쓴소리를 한다. 전혀 굴복하지 않는다. 막 그렇지. 당연히 막 쌍남자다. 그리고 이제 성재기 씨도 마찬가지로 뭐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 목소리 낸다. 맞아. 이런 콘텐츠에 엄청 노출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586이고 뭐 위선이고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 있죠. 그렇지. 동북 친중 뭐 친페미니즘 그 이제 약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프레임이 한동안 저도 갇혀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야. 저 스스로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코 같은 데서는 제 거짓말하는 거다. 제 원래부터 무슨 뭐 진보 좌파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지인들이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웃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저도 이제 저런데 노출이 많이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황희도 야 pen코 너네 선배 너네 선배 그 장학생이었어. 사실 지금 커뮤니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네. 중요한 거 그 다음 7번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뭐죠? 인터넷 방송 문화. 이 인방 문화에 대해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하면서 이 규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네. 그냥 오늘 보여드리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과거에 저랑 같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하던 사람이 BJ로 넘어갔고요. 그때 대거 아프리카 BJ들이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내용을 주로 방송을 했냐? 네. 518 별풍선을 518개 받으면 폭동계라고 조롱을 합니다. 518은 폭동이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게 지금 10몇 년째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야.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더 심각한데 그 김길태 씨 아시죠? 예전에 그 범죄자. 김길태 그 사건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별풍선을 유도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유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9번 사진하고 연결되는데 어떤 정서가 있냐면 방방과 채채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은 방송으로 보라 이거예요.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유머를 뭐 그러니까 뭐 풍자와 해악을 유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들이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유머라고 포장한 거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계속 하는데 앞서 저런 논란들이 있어도 야 방송이잖아. 아, 이거 예능이잖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저런 것들을 계속 뿌려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하면 땡선비다. 꼰대들이다. 맞아. 무슨 진지 X다. 예.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롱을 하니까 요게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예전에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전 이쪽이 조금 더 그래서 보완이 돼야 된다 보는데 뭐 국정원에서도 네. 아프리카 TV 유명한 네임들을 공격했던 것도 나왔고요. 그 제가 사이버 심리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막 사찰하고 공격하고 악플 달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또 젊은층 우군화 작업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작업이 충분히 아프리카를 통해서도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BJ 그 철땡이라는 사람이 예.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되냐면요. 10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남성연대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네. 신남성연대가 이제 그 광주의 남고에서 되게 막 아이돌처럼 찬양을 받으면서 막 축사 영상을 보내주니까 또 이게 막 바이럴이 엄청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나한테 이런 거 보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신남성연대랑 앞서 말씀드린 BJ 그 철땡이 같이 여가부 폐지 집회,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같이 무대에 오르면서 계속 합동 방송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제 8번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받고 어그로 끌고 이게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걸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나도 실제로 5.18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도 막 폭동계 막 더 자극적으로 그렇겠지. 계속 이게 악순환이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된 자연 거죠. 발생적으로 그게 생겨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돈이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 토대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일단은 인터넷 방송에 뭐 예를 들어서 5명은 뭐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5명은 그거를 막 조롱하고 5.18은 폭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집단이 민주화 역사를 하는 거에 계속 공격을 해. 그럼 못 버티지. 맞습니다. 아.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는데 별풍선 막 쏴. 야, 이거 돈도 되네? 그러면 그거 성장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그렇죠. 어, 끝나버리는 거고. 소멸돼 버리고 예. 이쪽으로 예. 정착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무서워. 앞서 스타 게이머 출신들이 BJ로 많이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 2010년 10월 18일에 제가 임요한 선배한테 패배하고 은퇴를 했는데 임요한이랑도 붙을 정도였어요? 그때 재물테란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동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중에 아프리카 TV 가는 사람 있으면 인연 끊겠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2012년에 군대 갔는데 유명한 그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다 아프리카 TV로 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근데 그런 아까 철땡의 이런 문화가 안착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다 그렇게 딸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딸려가지.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서 이걸 조명을 해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 술자리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 이거 어그로 잘 끌었더라. 와 이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콘텐츠 어떻게 살리냐? 그렇지.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막 들었었어요. 와. 예. 그리고 인터넷 방송 저기 이용하는 보시는 분들 또 되게 어린 분들 많잖아요. 저기. 네. 그때 그래서 딱 저희 동년배들이 네.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섭네 진짜. 이거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세상에 알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커져버렸어. 맞아.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 펜코 수계가 맨날 뭐 유튜버랑 거리 둬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다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11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윽튜브라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악질적인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예. 윤서인 씨 아시죠? 친일. 네. 그 윤서인 사단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세월호 비하하고 막 친일 정당화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결국 유튜브 영구 차단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준석 씨가 네. 그 윽튜버라는 그 유튜버하고 네. 친목질하고 있는 게 저렇게 증거가 다 저장이 돼 왜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버랑은 거리 둬야 된다. 맨날 뭐 양당이 유튜버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네. 나는 다르다. 근데 정작 영구 차단당한 유튜버랑 친목질했던 정황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정작 본인은. 여기서 뭐예요? 침묵질했다는 정황이.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 예, 유머 저장소. 저게 그 유머 저장소. 윽튜버라는 유저가 유머를 미끼로 해가지고 구독자, 팔로워들을 계속 늘린 거거든요. 이거 네네. 페이스북 사진인데 근데 밑에 보시면 막 옷 막 이러면서 이준석 이준석 예. 의원이 댓글을 썼네. 댓글을 썼어요? 네, 댓글 쓰고 서로 막 친목 이게 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린 거고 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요? 정작 본인은 저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저 윽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느끼게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구나. 그렇죠. 근데 저 유저도 이제 유머를 앞세우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막 친일 정당화하고 이랬던 유튜버고 그래. 결국엔 영구 차단당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하고 친목질했던 사람이 맨날 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유튜버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볼 때마다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진짜 속 터지겠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면 진짜 속 터지겠네. 사실 근데 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치 편향성 이런 문제들의 언론들이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네. 팸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상당히 유착이 돼 있다는 의혹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다루는 언론은 없어요.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만 예. 네. 그 정치인하고 특정 커뮤니티가 유착이 돼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많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짚는 언론이 없단 말이죠. 없어.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언론이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방식은 어떤 이슈라든가 정치인이 어떤 행태를 보였을 때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인용하는 그런 수준이 다였는데 네. 지금 이 커뮤니티는 좀 언론들이 좀 이제 취급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황희두 이사가 오래전부터 이 팸코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문제를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여론이 어떻다 이런 거를 반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분석과
상당히 문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그런 기사, 그러니까 아예 그런 관심을 보이는 기자들이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어. 네. 진짜 그런 것 같다. 근데 지금 댓글에 예. 최윽투뷰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내가 최윽이라. 너다 이 새끼 하면서 최윽투뷰. 됐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나는 어떻게 되는지 대응 전략을 아직 못 세웠어. 이런 것도 네. 초장에 좀 잡아야 되나? 초장에 잡아야지. 아니, 이게 커져. 커지지. 나중에 커진다고 이런 애들. 이게 실제로 요즘 어떤 방식까지 있냐면 A부터 Z까지 어떤 발언을 하면 맥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커뮤니티 유통을 될 때 A 따로 뭐 D 따로 Z 따로 하면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네. 중간 이 맥락을 제거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는 것도 저들이 자주 쓰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중간 잘라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쇼츠를 만들든지 하면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쇼츠 그 심해요. 예, 예를 들어서 앞에 비판을 했지만 뒤에 응원을 하는데 응원한 거 빼면 뭐 비판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는 것도 되게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 실제로 그 12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교육과 언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이제 그것까지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치밀하게 작업을 하냐면요. 건국전쟁 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땡땡 이런 것도 이제 그 건국전쟁도 하나의 사례지 맨날 저런 식으로 합니다. 리박스쿨 그 사진이 저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학교에서 못 배운 거를 이제 내가 리박스쿨 같은 데서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편향 언론이라서 외면한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팩트 체크하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야 이거는 다 가짜야. 민주노총, 전교조 이런 데서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는 학교나 뭐 공교육이나 언론에서 볼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것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오래됐다. 예. 심각하네요, 진짜. 이 DC에 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설마 여기에도 뭐 매불쇼 같은 거 보는 무슨 뭐 빨강이들은 없겠지 뭐 하면서 그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 조작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자연 발생적으로 나를 싫어하기는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 싫어하기 굉장히 어렵다. 진짜. 그냥 나는 조작 세력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커뮤니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14번을 보여드리면 앞으로가 또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이 뭐야? 여기도 지금 인스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 인스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네. 그 탄핵 그 국면에 막 조롱하는 밈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민주당 전직 대통령,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혹은 유력 정치인들이랑 되게 유사한 형태로 밈화를 한 건데 요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계엄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지. 뭐 한밤에 진짜 해프닝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노출된 상황에서 뭐 계엄 하나 때렸다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맞아. 거고. 인스타 심해. 오른쪽 사진 이제 그 아이유 씨의 그 네. 댓글인데요. 그때 소신 발언을 하고 네. 탄핵 지지하고 선결제 하다 보니까 선결제. 막 와가지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왜 유명 연예인들이 정치에 뭐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지? 뭐 중국 간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깡 계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정들이 아니라 뭔가 그냥 깡통 계정. 이런 게 되게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전부 다 세력이라고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이거 저는 이제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적 구분을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하수도 문화하고 상수도 문화. 공론장은 상수도여야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자유롭게 모든 뭐 토론과 유통 뭐 이런저런 논쟁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공간이 저는 공론장 이게 상수도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아까 황희도 이사가 지금 예로 든 이런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약간 하수도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댓글이라든가 반응들을 소개를 할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즉시 하수도 문화가 상수도로 올라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당시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유가 이것 때문에 선결제 때문에 뭐 역풍을 맞고 있다. 기사 지금 찾아봐도 맞습니다. 엄청 나오거든요. 네. 많아. 아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하수도도 아니야. 이거는 홀로그램이야. 그렇죠. 예. 하수도는
실제로 거기 쓰레기가 존재하는 거거든. 네.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깡통 계정이 많다는 거는 이거 홀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예. 또 여기에 또 반응을 보여가지고 막 또 막 집중되고 이러는 건데 비난 여론이 그거를 언론들이 검증 없이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에 하수도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근데 당사자는요 여기 휘둘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약간 학교 일진 문화랑 비슷하다 보는데 본보기로 몇 명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김윤아 씨도 예전에 소신 발언했을 때 맞아. 엄청 조롱당하고 공격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왔다. 예. 그래서 이게 15번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 에브리타임이 대학생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인 청부글을 대학생이 올렸다가 이제 뭐 걸리고 나니까 관심 받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5월 23일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조롱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님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희수강 후기인 것처럼 하면서 또 저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영향력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민주당 2019년 그 활동을 하기 전부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계속 떨어뜨리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봐. 유시민 작가님. 이 보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괜히 상처받으셔가지고 참 답답하시네. 아니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당사자가 되면 또 달라요. 근데 진짜 아프거든. 맞습니다. 힘들지. 근데 그 아파하잖아. 그러면 이런 세력들은 얼마나 효능감을 느끼겠죠. 그렇지. 유시민 작가님은 진짜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을 향한 그 비난은 대체로 다 그냥 가짜였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황희두 이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 자료를 쭉 보고 제가 이제 워낙에 모든 이 검색이라든가 데이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챗 GPT를 또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커뮤니티를 언론사들이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언론사 매체별로 한번 특징을 한번 네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기 요 다음에 지금 인사이트 위키트리 요 부분이 있잖아요. 황희두 이사가 준비한 거. 근데 챗 GPT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사이트 위키트리 자극적인 커뮤니티 보도에 특화되어 있는 매체다. 와 진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 커뮤니티 반응을 인용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어떤 이슈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사회 트렌드의 어떤 그런 반응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매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연합뉴스가 굉장히 재밌는데 전반적으로 신중한 접근, 낮은 수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이런 커뮤니티 인용 기사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많이 그냥 툭툭툭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도 알 건 다 아는 것 같다. 근데 인사이트랑 위키트리 같은 경우는 10대들이 많이 보지 않나요? 16번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10대들 사이의 조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심각해요. 이게 이 팔로워 수도 보시면 어마어마하고요. 와 그래. 그 연예, 문화, 경제 이런 거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되게 쉽게 제가 아까 뭐 세상사를 이런 걸 통해서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냥 경제 이야기, 뭐 연예인 얘기 하는데 거기에 가랑비 옷 젖듯이 정치 얘기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민주당에 대한 비난 글들, 기승전 민주당 비난이거든요. 심지어 정치와 상관이 없는 콘텐츠에도 이재명 대통령 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 욕이 갑자기 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요 인사이트 위키트리 같은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습관화되고 관습화되면은 그냥 뭐 민주당은 당연히 욕을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같이 저 그 스타를 했던 BJ 몇몇 분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지금의 저랑. 근데도 방송에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소위 나락을 간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영화 한 편만 봐도 그냥 다 야 쟤 좌표 찍어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따로 전화 오고 하더라고요. 잘 보고 있다고. 굉장히 진짜 중요한 이야기네. 진짜. 심지어 그 18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또 게임 쪽에서도 어떤 게 오랫동안 방치됐냐면 게임 쪽. 게임 채팅창과 닉네임 이런 데서도 보면은 온갖 혐오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롱도 닉네임으로도 그냥 달려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맨날 그래서 뭐만 하면은 뭐 드럼통이네 뭐네 이런 것도 다 저런 식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뭐 팩트는 그게 아니다 뭐 설명을 해도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나 하나쯤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손 뻗는 그 정보 유통 창구를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손 뻗는 데마다 이런 게 다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진짜 무섭다. 이거는 진짜 무섭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와. 오늘 맛보기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21번 내용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저한테 제보를 또 많이 해주시고 저희 팀원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오늘 좀 짧게만 전해드리자면 예.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을 한 2030 여성들이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요 썸네일만 보면은 네. 2030 여성들도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구나 등 돌렸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찾아보면 어. 여기 기독 단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기독 학생 연합, 기독교 페미니스트 단체 요렇게 다 나옵니다. 저 4명의 각각 그 예. 발언을 한 사람들 보면 그리고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여기랑 연결이 된 건데 마치 저렇게 썸네일만 보면은 혹은 그래. 기사만 보면은 2030 여성들도 뭐 등 돌렸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민동기 기자의 말씀처럼 다른 언론에서 그걸 받아 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논란, 뭐 위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뭐냐면 트위터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그 글들을 계속 올린 계정이 있어요. 이게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들은 팔로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윤석열 탄핵 국면 때 집회 나가지 마라. 이건 여성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예. 계정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을 향한 우경화 작업. 이미 이제 남성 쪽은 뭐 그 신남성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먹혔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쪽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 봅니다. 근데 이걸 언론이 모르진 않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네,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와 연결돼 있는 단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모르지 않는데 네. 일부러 생략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흔히 말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호의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론들이 꼭 앞에 뭘 붙입니다. 친명 성향의 그러니까. 땡땡 채널을 매번 그래. 네. 아마 여기 이제 네. 매불쇼도 반 이준석 성향의 뭐 이렇게 붙이고도 남을 선수들이거든요. 예. 근데 유독 이런 성향은 그냥 마치 여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한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편파적이죠. 야 이거는 진짜 정확한 네. 지적이시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행인 게 그 당원들의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방어 고지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계속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계속 되다 보면 네. 나중에 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앞에 좀 우려되는 내용들을 좀 큰 틀에서 말씀드렸다면 네. 매불쇼의 선한 영향력 저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22번. 지난번에 제가 여기 뭐예요? 나와서 오늘 밤 12시까지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2명의 유저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 유저는 팸코를 탈퇴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팸코 탈퇴라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악의적인 댓글 달았었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탈퇴 실제로 했더라고요. 두 번째 유저도 인상 깊은데 네. 며칠째 계속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데도 슈퍼챗도 쏘고 거듭 댓글에 대댓글까지 달면서 사과하고 심지어 매불쇼도 지난번에 나온 것도 봤다 그러면서 네.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게 커뮤니티 문화가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나도 뭔가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네. 뭔가 좀 나도 사회의 변화에 슬슬 관심을 다시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또 그럼 메일로 선처해줘야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게 확실히 당근과 채찍이 중요하다. 네. 뭐 신상필벌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음 그 보여드린 26번 이렇게 사과를 한 유저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선처를 하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하고 까부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예. 저놈이 어떻게 하겠어 설마? 네. 이런 유저들은 이제 지금 변호사님하고 해서 정리해 보니까 20건이 있어요. 아, 20명 고소 갑니다. 이번 주. 고소 갑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갑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게 시한을 주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됩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요? 12시까지 제가 사과문 보내면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단순히 글 하나 남기고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오케이.
1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렇게 바뀌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네. 그런 변화하는 분들은 다 그대로 선처를 하고 네. 대신 지금 이 시점에는 의미가 없죠. 그 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팬코 준천지들이 지금 삭제하면 봐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차는 떠났다. 예, 다음에 기회를 노려라. 야 특검이네. 특검이야. 야 얄짤없어. 이거 얄짤없네. 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번에 막 간보고 뭐 하고 허세 부리려고 하다가 네. 지금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저한테 합의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23번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진짜. 요게 이제 예전에 조국 전 대표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네. 그 막 이상한 말 하다가 고소를 당한 유저가 네. 일베에다가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경찰이랑 통화한 걸 자기가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저에 대해서도 패드립이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저도 고소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냐고. 아 진짜.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또 인증샷 올리니까 제가 또 그걸 콘텐츠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면서 예. 뒤에서는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유저는 부모님한테 전화도 막 합니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 봐달라고. 네, 봐달라고. 제가 합의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우시면서. 아 이거 글을 남긴 부모님들이 황희도 이사한테 네. 연락해서 아유 우리 자식 잘못 길렀다 봐달라. 네. 그러면 좀 봐줘요. 안 맞아. 와 특검이야. 특검이야. 와, 얄짤없어. 기한을 딱 주고 딱 주고. 네. 그때 안 하면은 그냥 네. 와. 왜냐면 여기서 멋지대로. 신뢰가 무너지면 아. 또 계속 장난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가 제 개인적인 뭐 악플에 대해서 뭐 상처받거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들은 대응 심리전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도 맞습니다. 막 그 강자들 보면서 바짝 엎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무현 재단에서 24번 사진 보여드리면 2,343건의 제보를 받아서 노무현 재단 차원의 공식 대응 이걸 나선다고 예고를 했어요. 예. 그때 아주 악질적인 유튜버라든지 커뮤니티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을 올렸던 유저들이 막 글을 삭제하고 도망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준희 교수님과 미디어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해주셔서 최근에 이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된 내용은 제가 조만간 좀 그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예. 상시 대응팀을 마련하자. 그래서 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지금도 막 퍼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네. 공론장의 정상화다 이건. 그리고 별도로 민주당이나 뭐 당정청 쪽에 요구하는 거는 네. 사이버 내란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사이버 내란 대응 TF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5번 사진 보여드리면 결국에 이 사이버 내란 대응 TF를 통해서 하나둘씩 그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냥 한 어떤 유명한 스트리머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유머로 포장이 돼서 퍼지고 있어요. 뭔데? 그 오른쪽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이제 또 굳이 이제 채널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네. 저런 식으로 그냥 조롱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는 뭐 기술 발전부터 해서 뭐 젠더 갈등, 신자유주의 폐해 등 여러 문제들이 지금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여론 공작 문제를 대응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정보, 자금, 인맥 요 세 개 축으로 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움직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걸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요. 상대방은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써서 돈 무한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무한으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팩을 킨 겁니다. 아, 정보기관이 사찰을 하잖아요. 협박을 하고. 매팩 힘 그리고 네. 4대4 팀플레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지금 막 포섭하고 하잖아요. 1대7 게임이었던 거죠. 와. 이 환경에서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아니 민주당이 잘하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라는 비판은 당연히 들을 수 있지만 왜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게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걸 정상화하고 싸우자. 이게 공정한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이 맨날 공정한 경쟁 얘기하니까 요 분위기에 올라탄 인간이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은. 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 다 대응하는 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결국 그 상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까지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네요. 그래서 상선. 지금 뭐 저한테도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동안 뭐 법이나 제도나 엄청나게 많은 것들 안에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정작 이 정치인이나 뭐 관료나 교육계나 시민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어떤 법안이 있다 해도 정치인들이 또 이걸 입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일단 지금 우선이다. 한동안은.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 당원 주권 정당이 됐잖아요. 그럼 정치인들도 하기 싫어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고 한 모든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대응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국정원 개혁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양지회, 양후회 등등 여기 이제 전현직 그 모임이기도 한데 네. 그런 데서 자금이 여러 막 세탁도 되고 이런 데 집회로 연결되고 이런 정황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그런 개혁안까지도 다 정리는 돼 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쏟아부었는데 네. 아무튼 이거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고 이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크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알고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알고도 당해. 알고도. 나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지. 근데 댓글에 그런 애들 들어와 갖고 나 해봐, 공격해봐. 위축됩니다. 근데 항상 최욱 앵커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해도 되고 예. 가족을 공격해도 되고 예. 아, 저는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워낙에 예전부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한데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범죄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금 이런 법적 대응도 물론 필요하지만 핵심은 플랫폼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플랫폼이 지금 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어요. 트래픽 때문이든 뭐가 됐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국감 때까지는 일단 이어가야 된다.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들을 아까 fem코는 뭐 사설 도박장 문제, DC 인사이드는 뭐 내란 3개월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뭐 아까 실시간 베스트 시스템 문제 등등 예. 각 그 플랫폼별로의 이 방치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 네. 이 국감까지는 최소한 이 이슈가 계속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황희도 의사는 너무너무 바쁘시겠네. 야, 잠자지 말라고 하셔서. 예.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황희도에게 어떻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이버크래프트라고 제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했다 보니까 네. 지금 사단법인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서 팀도 꾸리고 나중에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건 제대로 각 잡고 최소 10년 보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활동할 때 그냥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정치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도 이사는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희도 이사는 또 자신의 채널에서 이걸 또 아주 깊이 있게 많이 다루니까 네. 알림이 황희도를 알림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림이 황희도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 그런 다음에 나 그거 재밌더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열변 막 토해. 네네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톤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앞에 톤이랑 또 완전히 달라. 막 이러다가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니 그거는 뭐예요? 아니 그거는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거지. 찍어놓은 거. 나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찍어놓은 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네, 중간에. 약간 좀 화끈거리네요. 부자연스러웠구나. 민망하네요. 야 진짜 민망하네요. 이상한 사람이다 싶더라고. 앞에 막 해. 그러다가 광고는 아예 톤이 달라.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그걸 찍어놓은 거야. 화끈거리네. 그럼 뭐 헤어지면 그럼 그래. 이해하죠. 제가 봤을 때도 황희도 이사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하진 않아요. 다른 채널에서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다른 평범한 시사 이슈 나올 때는 네.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러다가 이준석, 팸코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막 그래요? 자신의 또 전문 분야니까. 전문 분야 전문 분야야. 막 나옵니다. 전문 분야 있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